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CPI 지표인데요. 지금 물가에 대해서 좀 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CPI는 전월 대비는 0.2%,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3.3% 정도 오를 것이라고 월가에서는 예측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향후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CPI 발표 이후에는 약간의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요. 이를 앞두고 일단 시장은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일어나게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고 이슈가 참 많은 하루입니다. 이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된 보도들 함께 전해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오늘 모닝쇼에서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의 개막이 좀 열린 게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 모두 해당이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함께 전략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좀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이 가짜뉴스 소동이 좀 있기도 했었죠. 바로 이 SEC의 X, 트위터, 예전의 트위터 계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해킹을 당하면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졌다가 다시 한번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오늘 이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성명을 통해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같이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가 첫 타자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블랙록 자산운용과 피델리티 등 역시나 경쟁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펀드는 현지 시간으로 11일부터 지금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 가격들도 많이 출렁이는 흐름들을 좀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국내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흐름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을 그동안은 좀 직접 투자를 하셨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으실 때 이제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더라도 현물 ETF를 통해서 이렇게 펀드를 통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유입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소식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소식 함께 보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연준의 인사들의 발언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존 윌리엄스 미국의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동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약간의 매파적인 시그널을 함께 보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화이트 플레인스에서 한 공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플레이션이 2%에 낮아질 것에 연준 위원들이 좀 자신이 있을 때까지 높은 금리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발언을 함께 했는데요. 사실상 시장의 기대와는 조금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3월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총 올해 6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약간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윌리엄스 총재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세 겹의 양파 껍질에 비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재 가격인데요. 일단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겹은 재화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현재 이것은 거의 제로 수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가장 낮추기 어려운 서비스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역시나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표는 우리가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는 물가에 대한 안정 목표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고용시장이 더 약해질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요. 현재 실업률이 3.7% 수준인데 이 실업률이 4%대까지는 좀 올라와야 된다라는 멘트까지 있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실까요? 지금 아마존 프라임, 이 아마존 쪽에서 대규모의 감원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와 MGM 스튜디오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 마이크 홉킨스가 이날 직원들에게 감원 사실을 알리는 공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홉킨스는 검토 결과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한편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콘텐츠와 제품 집중에 조금 더 하면서 투자를 선점할 기회를 노린다라는 이야기까지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라임 비디오와 아마존 MGM 스튜디오 조직에서 수백 개의 직책을 없애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했었는데요. 아마존은 2022년 말 그리고 지난해 초에 걸쳐서도 총 2만 7천여 명의 대규모 감원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도 오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이 음악 사업부 쪽에서 수백 명을 해고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 사업부에서 감원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는 비디오 스트리밍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현재 정리해고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분석을 함께 주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보시면 아마존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고 또 국내에서는 철수를 했죠. 트위치 역시나 이날 대규모 감원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이 댄클래시 트위치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지난해 지속 가능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불행히도 회사의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해서 500여 명 이상의 감축을 단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결국 OTT 사업부들 그리고 스트리밍 이런 사업부들의 감원 소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경기 둔화와도 좀 연결을 시켜볼 수 있겠고요. 과연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